그러면 184페이지로 가자. 4년기 중화반응. 그래서 일단 여기 배우는 거는 중화반응이라는 걸 배우는 거야. 뭐 개념은 쉬워. 개념은 쉬운데 이제 문제를 풀 때가 좀 필요하지. 문제 풀 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중화반응은 뭐냐? 그럼 중화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염과 물을 만드는 거야. 중화반응이지. 그러면 중화반응은 이제 중화반응 자체가 여기서 열이 나오는 발열 반응이라 그러지, 그죠? 중화반응 하면 이것 때문에 온도가 상승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뭐 반응식을 하나 써보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 뭐 NaOH 먼저 쓸게. 염기 먼저 써도 상관없으니까 NaOH와 HCl이 반응을 하면 H2O와 NaCl이 되는 거야.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H2O는 요거는 리퀴드고 나머지 얘네들은 전부 다 AQ 전부 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보통 여기서 뭐라 하냐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걸 알자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자 반응을 하지, 그지? 중화 반응 대표적으로 알자 반응하는 반응이고 여기에 Na 플러스하고 셀 마이너스는 구경꾼 이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건 되게 중요하게 나중에 이제 쓰이는데 일단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얘네들의 농도나 이런 걸 먼저 할 텐데 너네가 이제 적을 때 어디다 적었냐면 거기 지금 184, 185페이지의 내용은 너무 쉬워. 그래서 187페이지 공간에다 내가 다시 적으라 그럴 거야. 뭘 적으라? 이걸 적으라고 할 거야. 뭐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할게. 봐봐. 만약에 내가 얘를 100ml하고 50ml를 이렇게 반응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말에 따라 다른 거야. 말이 어떻게 다르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같은 농도의 얘를 반응시켰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아니면 농도를 알 수 없는 얘 100ml와 50ml를 반응시켰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알아야 될 말은 만약에 100ml, 50ml를 같은 농도로 반응시켰다. 그러면 얘는 중화 반응은 한 건가? 중화 반응 한 거야? 했지, 그지? 중화 반응을 했는데 뭐는 아니냐? 중성은 아니겠지. 이렇게 반응시키면, 그지? 같은 농도라는 건 같은 부피수에 같은 입자수가 있는 거야. 얘는 100ml에 100개 있으면 얘는 50ml에 50개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중성이 아니야.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걸 중화점이 아니야. 이런 개념이지. 우리가 중화점이라는 개념이 있어. 중화점이라는 개념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똑같이 반응해서 즉 중화점이 되면 H 플러스의 숫자랑 OH 마이너스의 숫자가 똑같이 반응해서 모두 물이 되는 이때가 중화점인 거야. 중성인 지점이지. 그죠? 만약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농도를 알 수 없는 걸 반응시켰는데 얘가 중화점이야. 이렇게 얘기하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는 부피가 지금 2대 1인데 중화점이라는 거는 H하고 OH의 숫자가 같아. 이런 말이지. 그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서는 농도를 구하면 농도는 1대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당연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런 숫자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H 플러스의 숫자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농도랑 부피를 곱해라 이런 말인데 요거만 곱하면 안 돼 원래는. 왜냐면 농도랑 부피를 곱하면 이게 뭐냐면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요 입자수하고 요 입자수가 이렇게 나는 거야. 근데 NaOH나 HCl은 어차피 OH와 H 하나씩밖에 없단 말이야. 만약에 두 개씩 있잖아? 그럼 말이 달라져.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만약 이번에 NaOH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H2SO4로 예를 들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 거야. 이번에는 얘가 만약에 50ml가 있는데
얘를 100ml를 반응시켰을 때가 중화점이라고 하자.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네들의 농도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하는 거야. 농도 구하는 식도 배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농도의 비를 알아두는 게 좋아. 그럼 어떻게 하냐? 부피를 뒤집어서 내가 여기를 2대 1이라고 이렇게 쓰잖아? 그럼 옳지 않다고. 왜냐면 얘네 두 개를 곱하면 요 숫자가 나오는 거야.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요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H가 두 개씩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4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냐면 농도와 부피를 곱하는 게 아니라 농도와 부피와 가수를 곱하는 거야. 농도와 부피와 가수를 곱해야지 이 숫자가 나와. 그 H 플러스 숫자나 혹은 OH만의 숫자는 가수까지 곱해라 이렇게. 알았지, 그지? 물론 이제 책에서는 이제 이걸 책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책에서 이렇게 해서 책에서는 N, M, V 이렇게 쓰거든. 이게 뭐냐면 N이 가수고 M이 몰농도고 요게 부피야. 너는 이제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H 플러스는 농부가 구해 이렇게 해요. 농도와 부피와 가수를 곱한다. 농도와 부피와 가수를 곱한다. 알았지, 그죠?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계산할 때는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그래프도 바꿨다가 뭐 숫자 구하는 것도 바꿨다 이렇게 할게. 그렇지? 이거를 먼저 적어놔. 187페이지에 적어놔. 이게 가장 기본이야. 알짜 구경꾼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 알짜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 적으면서 또 적어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구경꾼이라는 거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구경꾼은 무조건 첨가 부피와 비례한다. 첨가 부피와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요걸 가지고 좀 더 설명할 거야. 근데 되게 중요해. 이게 사실은 중화 반응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 실제 문제 풀 때는. 말대로 잘 생각하면 적어야 돼. 중화 반응이라는 말과 중화점이라는 말이 이퀄이 아니야. 그 중화점이라는 건 H 플러스 OH만의 숫자가 똑같아서 결국은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거지. 됐죠? 그럼 우리가 중화점이 되는 걸 어떻게 아냐? 중화점이라는 건 어떻게 아냐? 뭐 간단한 얘기만 쭉 써주면 중화점은 일단은 온도가 가장 높은 점이야. 온도 최고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그 온도 최고점은 어떻게 찾냐? 온도 최고점은 결국은 중화 반응 물 생성량이 많아야 돼.
일단 물 생성량이 많아야 온도가 높아. 물론 이제 원래 전체 용액 부피도 관계 있는데 그런 건 요즘은 잘 안 나오고 물 생성량 이게 되게 중요해. 그게 온도 최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중화점이라는 건 결국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 생성이 많아야 돼. 그래서 중화점은 물이 많이 생기니까 이온의 농도가 감소할 수 있어. 뭐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야 이것도 사실. 이온의 농도라 그래서 이온의 농도는 부피분의 이온수거든. 요게 최소가 되는 최소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중화 반응을 해서 만약에 중화점이 되면 요게 최소기 때문에 전류가 제일 약한 지점이 되는 거야. 이런 건 이제 참고로만 알면 돼. 이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중요한 건 아니야. 뭐 그래프로 간단히 볼까? 그래프로 간단히 보면 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NaOH에다가 HCl을 이렇게 넣었다고 하자. 이렇게 넣은 거야. 그럼 내가 얘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야. 그래프를 표시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어떤 건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구경꾼이야. 왜? 영향 안 받았으니까. 근데 이것만 구경꾼이 아니라 이것도 구경꾼이야. 왜? 영향을 안 받았으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이 구경꾼은 첨가 부피가 처음 그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로 내가 여기에다가 HCl을 이렇게 넣었다면 원래 있던 구경꾼 Na 플러스가 이거겠지? 나중에 들어온 구경꾼 Cl 마이너스가 얘겠지, 그지? 그럼 H랑 OH는 어떻게 가냐? H는 넣어주는 족족 OH 먼저 원래 있던 게 구경꾼이 아니라 알자가 얘부터 있었으니까 OH는 넣어주는 족족 이렇게 없어질 거야 이렇게. 이게 OH 마이너스. 얘가 다 없어지고 나면 H 플러스 이렇게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결국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온수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 이온수는 어떻게 바뀌냐? 총 이온수를 보면 총 이온수는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얘가 없어지는 것만큼 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총 이온수는 변화 없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왜 변화 없냐면 처음에는 OH-가 줄어들었으나 Cl-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농도라고 하잖아. 이온수는 이렇게 가지만 이온의 농도라고 하잖아. 그럼 농도는 어떻게 가냐면 내가 생각해봐. 처음에 얘가 100ml가 있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100ml를 넣었어. 그러면 처음 부피는 100ml인데 요 중간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에 여기는 200ml가 된 거야. 섞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농도는 이렇게 농도는 요 칸을 맞출게. 이렇게 맞추면 얘랑 이렇게 맞춰서 중화점까지로 이렇게 맞추면 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농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왜냐면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얘가 200ml로 부피가 2배가 되면 농도는 반으로 줄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산이 계속 들어오면 농도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농도 그래프는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농도와 이온수는 같지가 않지. 그러니까 중화반응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원래는 뭐라고 하는 게 맞냐면 원래는 농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 중화반응 문제에서 농도라는 표현을 잘 안 써. 그럼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농도가 부피분의 입자수 혹은 이온수 이런 개념이 농도거든. 근데 이런 개념을 쓰기보다는 어떤 개념을 굉장히 많이 쓰냐면 이런 개념을 굉장히 많이 써.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런 개념이 굉장히 있어. 단위 부피당 이온수.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게 있으면 원래 말뜻은 부피분의 이온수 이런 말인 거야. 단위 부피당 하면 부피분의 뭐뭐뭐 이런 뜻인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풀 때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이게 실제 값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실제 값으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 그럼 부피분의 이온수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값으로 만들려면 부피를 곱하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말을 만드냐면 옛날에 만들었던 말 중에 단 곱하기 총을 하면
실제가 나와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있어. 이건 너네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단위 부피당 뭐뭐가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총 부피를 곱하면 실제 값이 나와. 이건 이온수 말고 뭐 물분자수나 뭘 풀어도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 일단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서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어차피 여기 할 얘기가 많아. 그리고 이 개념 다 알아도 문제 풀면 또 못 풀어. 문제란 개념은 별개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놔야 돼. 만약에 단위 부피당 뭐뭐뭐라고 나오면 거기다가 총 부피를 곱해서 실제 값을 구해라 이런 식이야.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일단 뭐 기본적인 정리만 좀 해봤고, 그러면 책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좀 천천히 가볼게. 책에 있는 얘기를 보면 뭐 간단해. 자, 184페이지에 볼까? 184페이지에 보면 산 플러스 염기가 반응해서 184페이지 산 플러스 염기가 반응해서 염 플러스 물 플러스 염이 되는 게 중화 반응이다. 다 아는 얘기. 염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염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났대. 염이라는 건 원래 염을 한문으로 쓰면 소금 염자를 써. 영어로 쓰면 salt라고 써. 소금이라는 뜻이야. 그게 뭐냐면 염이라는 건 산의 마이너스 염기의 플러스에서 보통 이온 결합한 물질이 다 염인 거야. 뭐 아무거나 써도 내가 만약에 뭐 KNO3 써도 이것도 염인 거야. HNO3의 마이너스와 KOH의 플러스가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어쨌든 염이라는 건 그런 거고. 근데 중화 반응의 모형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알자 반응이고 구경꾼이온이라는 게 있다. 너네가 꼭 기억할 말은 알자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있어. 문제에서 있다가 없어지면 알자야. 없다가 생겨도 알자야. 이게 좀 말이 좀 문제 안 보면 좀 말이 어려운데 있다가 X, O에서 X 되면 알자야. X에서 O 돼도 알자고. 구경꾼은 뭐야? 구경꾼은 첨가 부피에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구경꾼이랑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0ml 넣었을 때 2N인데 20ml 넣었을 때도 2N이야? 그럼 이거 무조건 구경꾼이야. 아니야, 이거 말 잘못했다. 20ml 넣었을 때 2N이야? 그럼 이건 구경꾼 아닌 거야. 20ml 넣으면 4N이 돼야 구경꾼인 거야. 알았지? 첨가 부피에 비례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10ml 2N인데 20ml 2N이면 구경꾼 아닌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구경꾼은 이렇다라는 거. 첨가 부피에 비례한다. 부피에 비례하면 이건 무조건 구경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중화반응 이용은 필요 없고. 양적 관계 거기에 NMV 나왔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NMV야. NMV는 다시 여기서 말로 좀 설명을 해주면 원래는 농도 부피 가스로 푸는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야. 원래는 HCl이 있어. HCl이 0.1 몰 농도가 있는데 얘가 20ml가 있어. 여기다 X 몰 농도의 NaOH를 넣었는데 NaOH가 예를 들어 40ml를 넣었어. 그랬더니 얘가 중화점이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원래 식으로 어떻게 쓰냐? 원래 식으로 쓰면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어떻게 쓰냐면 1 곱하기 0.1 곱하기 0.02가 되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쓰냐? 그럼 얘가 중화점이 똑같아야 되거든. x 곱하기 1 곱하기 0.04 이렇게 한다고. 근데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이 부피가 2배잖아. 그지? 가수는 똑같잖아. NaOH 1, H1. 그지? 그럼 보나마나 이 농도는 0.05몰 농도겠구나. 그냥 바로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뭐 복잡한 식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아까 썼던 것처럼 H2SO4가 0.2몰 농도에 뭐 30ml가 있어.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X몰 농도 NaOH가 있는데 얘가 40ml를 넣었을 때 얘가 중화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식을 쓰면 이렇게 쓴다고. 2 곱하기 0.2 곱하기 0.03은 x 곱하기 1 곱하기 0.04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어차피 이것도 필요 없고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0.04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3, 4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3, 4 이렇게 쓰면 결국 관계없으니까 여기 들어갈 거 0.04면 지워도 되고 여기가 0.03이라는 걸 알 수 있지. 0.3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지. 그죠? 쉽게 알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그냥 비례식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농도라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자, 거의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또 가볼까? 됐죠? 그럼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중화적정이라는 게 나와. 중화적정이라는 건 뭐냐? 그럼 중화적정은 이 중화 반응을 해서 중화적정이라고 하면 중화점을 찾는 거야.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표준 용액이라는 걸 이용해서 중화점을 찾아서 농도를 알아내는 거야. 그럼 이게 뭐 특별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표준 용액이라는 건 뭐냐면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이용해서 중화점이라는 게 뭐냐면 지시약 색변화가 있는 거. 색변화가 있는 지점을 찾아서 농도를 알아내는 거야. 뭐 이런 식이지. 그리고 중화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은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중화하기 뭐 이런 식인 거야. 봐봐.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게 표준 용액이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하냐? 염산의 농도를 모르니까 염산의 농도를 모르는 것을 아래쪽에다 이렇게 넣어. 뭐 이렇게 넣었어. 여기다 내가 염산을 넣었어. HCl. 그러니까 HCl을 내가 만약에 200ml를 이렇게 넣었다고 치자. 농도를 몰라. X 몰농도야. 여기다 내가 뭘 넣냐면 여기다가 페놀프탈레인을 넣어. 그럼 원래 색깔이 무슨 색이야? 원래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에서 무색인 거야. 그 다음에 중성도 무색이고 염기성에서는 빨간색이 나오거든. 근데 중화점이라는 게 원래는 무색인데 금방 빨간색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변하는 순간을 찾아도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야. 무색으로 변하는 순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다 내가 이제 뭘 하냐면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야. 여기다 뭘 넣냐면 농도를 아는, 예를 들어 NaOH가 있는데 0.1 몰농도의 NaOH를 넣는 거지. 넣는데 보통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아무것도 안 달려 있으면 이거를 피펫이라 그래. 근데 중화적정할 때는 피펫을 쓰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콕이 달려 있는 이런 걸 써. 콕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야. 이렇게 달려 있는 얘를 뷰렛이라 그래. 그러니까 보통 적정을 할 때는 뷰렛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일정한 부피를 옮길 때는 피펫을 쓰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뷰렛을 써서 이렇게 부피를 보니까 내가 얘를 100ml를 딱 넣는 순간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럼 뭐 뻔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200ml에서 바뀔 때 요놈 100ml면 바꿀 수 있었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얘 농도는 얼마냐? 그럼 얘는 0.05 몰농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걸 중화적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간단하지. 거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 자, 그 얘기는 지금 186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고 187페이지에 이온수 변을 아까 했던 것처럼 거기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온수 변화 너네가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요거만 하고 넘어가 볼까? 예를 들어서 이온수 변화를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바꿔볼까? NaOH에다가 H2SO4를 넣어보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뭐 이런 식인가. 자, 이럴 때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를 되도록 이렇게 칸을 그어보는 거야. 칸을 그어서 비교를 하자. 뭐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하나 봐봐. 원래 처음에 얘가 있었는데 여기다 얘를 넣은 거야. 그럼 처음에 NA는 내가 얘를 N개라고 쓰면 반응할 때 여기가 N개면 여기가 2개니까 여기는 2분의 N개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럼 귀찮으니까 여기 2N개 있어. 2N개 있으면 2N개, N개 반응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썼냐면 NA 2개랑 SO4랑 반응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쓰냐면 NA는 처음에 NA 플러스는 있었다가 그냥 쭉 있는 거야. 왜? 구경꾼이니까. 그럼 OH 어떻게? OH는 R자니까 어떻게? H가 들어오면 족족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야. OH-는 R자로 없어져. 그럼 OH가 다 없어지고 나면 생기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H 플러스. 그럼 SO4는 어떻게 해? SO4가 제일 중요한데. SO4는 얘가 구경꾼이고 얘도 구경꾼이야. 근데 만약에 같은 농도라고 해봐. 그럼 얘가 만약에 100ml가 있으면 얘는 50ml만 넣어도 중화점이거든. 가수 때문에. 들어오는 게 반만 들어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SO4는 이렇게 가는 거야. 왜냐면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때가 중화점인데 중화점까지 딱 보면 NA랑 SO4랑 이렇게 있을 때 SO4는 NA의 반만 있으면 돼. 그래야지만 Na2SO4가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물 만들어지고 Na2SO4가 만들어지니까 결국 SO4는 반만 있어도 되죠. 개수를 맞추면 이렇게 개수를 맞출 수가 있고. 됐죠?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이건 뭐냐면 그리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뜻을 잘 보면 NA는 처음에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있고 OH는 당연히 R자니까 줄어들고 근데 OH가 줄어드는데 SO4가 늘어나는 건 반씩밖에 안 늘어나. 당연하겠지, 그죠? 이렇게 너네가 한번 그려보면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187페이지 있는 얘기고 됐죠? 그리고 이제 188페이지에 중화 적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야 얘기를 좀 할 거야. 여기가 사실은 써먹는 게 되게 어렵거든. 어쨌든 그래프 한번 그려봤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뭔지 볼게. 거기는 뭐냐면 거기는 중화 적정에서 얼만큼인지 알아낸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있는 대로 내가 한번 있는 책에 써 있는 얘기를 한번 해석을 해놓고 가자. 참 써보면 뭐라 되냐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 500ml 식초 한 병에서 10ml를 피펫으로 취해서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이게 무슨 말이야? 500ml의 식초가 있는데 여기서 10ml를 취해서 이거를 100ml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 그 말은 이 과정에서 농도를 10분의 1로 물켰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물킨 식초 20ml를 플라스크에 넣고 반응시켰는데 20ml. 자, 다시 여기서 식초가 20ml가 있는데 20ml는 농도를 알 수가 없지? 이거를 중화 적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0.1몰 농도 NaOH를 썼어. 그랬더니 거기가 뭐라 했냐면 거기 적정에서 변한 데가 어디냐? 중화 적정에 사용한 NaOH 부피값이 20ml래. 자, 그러면 0.1몰 농도 20ml와 식초 20ml가 중화 적정했구나. 이 식초는 이렇게 나온 거야. 이 식초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원래 식초 얘는 1몰 농도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원래 식초가 1몰 농도인데 얘가 500ml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1몰 농도에 0.5리터를 곱하면 원래 식초에는 0.5몰의 요게 있었던 거야. 근데 얘는 원래 분자량이 얼마냐?
얘는 원래 분자량이 60이야. 0.5몰이기 때문에 얘의 질량은 얼마냐면 30g인 거지. 그리고 500ml 식초가 있는데 500ml 식초에서의 얘의 함량을 물어봤는데 500ml 식초의 밀도를 1g/ml라고 했어. 그러면 500ml의 질량이 500g이 되는 거야. 밀도 1이니까. 결국은 함량을 구하라, 퍼센트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액은 500g이고 용질은 30g이니까 이걸 퍼센트로 구하면 500분의 3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된다. 6%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자, 마찬가지인데 너 밑에 확인 문제 있지? 그 확인 문제에서의 퍼센트를 구해봐. 똑같이. 빨리 해봐. 똑같은데 이제 말만 잘 바꿔놨지. 더 복잡하게. 숫자만 좀 복잡할 거야. 확인 문제 써 있는 거 있어. 내가 다시 거기 읽어보면 식초가 5ml 완전 중화할 때까지 0.1몰 농도 수산나트륨이 45ml 똑같이 이 식초의 밀도는 1이라고 하자. 식초의 밀도는 1이라고 하자. 1g/ml. 그럼 식초에서의 CH3COH 분자량 60이지. 위에 것처럼 똑같이 한번 구해보자. 자, 내가 한번 해볼게. 이게 무슨 말이야? 얘 5ml인데 얘를 중화점을 구했더니 45ml가 됐대. 그 말은 부피가 1대 9야. 그럼 농도는 9대 1이 되겠지, 그지? 결국 이 식초의 몰 농도는 0.9 몰 농도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5ml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0.005지. 5ml니까. 리터로 곱해야 돼, 리터로 항상. 몰 농도의 단위가 몰 퍼 리터기 때문에 여기다가 리터를 곱해야 몰수가 나오는 거야. 당연하겠지, 그지? 얘가 몰수가 몇 몰이냐? 이거 몰수를 구하면 몰수는 9545 놔두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 되겠지. 3승 4승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질량을 구하려면 이건 몰수고 이거 뭐의 몰수지? 이거는 CH3COH의 몰수지. 여기다 질량을 구하려면 질량을 어떻게 구하지? 질량은 곱하기 화학식량 60 곱하면 되지. 그죠? 화학식량 60을 곱하면 요 앞에 거만 곱하면 270이 나와. 그래서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램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 자, 마무리 정리해보면 밀도를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용액이 얼마냐면 5g이 있는 거야. 용질이 얼마냐면 용질이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g이 있는 거에 곱하기 100g은 퍼센티지가 나오겠지. 다행히도 여기 지워지고 5분의 27 나오니까 10분의 54 5.4%네 이렇게 구해지겠지. 됐죠? 이런 건 이제 수능보다 내신의 쪽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기본 계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문제를 좀 풀기 위해 내가 좀 정리를 좀 해보는데 실제 문제 풀기 어렵거든. 뭐가 필요하냐? 먼저 이것부터 해보자. 일단은 단위 부피당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단위 부피당. 그
근데 이 으흥에 해당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 이게 하나는 단위부당 이온수라고 나올 때가 있고 단위부당 물분자수라고 나오는 때가 있는데, 이 이온수는 조심할 게, 이온수는 많은 쪽이 결정해. 과량이 결정하고, 물분자수는 소량이 결정해. 요게 무슨 말인지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이걸 내가 다 정리할 거야 이제. 자, 어떤 식이냐면 NaOH가 있어. 여기다 내가 HCl을 넣는 거야. 넣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가 10N, 10N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3N, 3N이 넣었을 때랑 10N, 10N인데 8N, 8N을 넣었을 때랑 12N, 12N을 넣었을 때를 비교해보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3N, 3N을 넣으면 결국에는 이온수가 몇 개가 되냐라고 해보면 어차피 얘를 지워도 여기 7N이 남아. 여기서 3N 준 것만큼 얘가 들어오지. 보나마나 20N. 왜? 이번엔 얘가 과량이니까. 마찬가지로 요때를 한번 보면 여기는 총 이온수가 얼마냐? 그럼 총 이온수가 8N하고 이렇게 주면 여기가 2N이 남겠지. 10N, 2N, 8N, 또 20N 이렇게 되겠지. 그죠? 결국은 20N은 처음 게 결정했지. 반면에 세 번째 걸 보면 이렇게 반응하면 여기가 2N이 남지, 이번엔. 그죠? 그러면 10N, 2N, 12N이라서 결국 여기는 누구냐? 24N이 되겠지.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얘네 두 개는 산성이기 때문에 산이 과량인 거야. 산의 이온수가 전체 이온수 결정해. 얘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염기가 과량인 거야. 염기의 이온이 거꾸로 얘기구나. 얘네 두 개는 염기성이니까 처음 게 염기였지. 염기성이니까 처음에 염기가 결정하면 여긴 나중에 넣은 산이 더 많으니까 산성이니까 산의 이온이 결정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반면에 물분자수는 여긴 3N밖에 안 생기고 여기는 8N밖에 안 생겨, 여기는 10N밖에 안 생겨. 왜냐면 물분자수는 소량 쪽이 결정하기 때문에 여긴 12N, 12N을 넣었지만 어차피 10N밖에 안 생기잖아. 그죠? 굉장히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온수는 과량, 물분자수는 소량, 이걸 잘 정리해 놔야 돼. 요거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하게 써먹을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가 이제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아까 농도를 어떻게 써먹고 이온수 어떻게 써먹고 하는 걸 이제 좀 연습해 볼 필요가 있거든. 자, 일단 내가 하나만 먼저 해주고 나머지 너네가 좀 해보도록 하자고. 난 하나만 해주고 먼저. 하나 뭘 해줄 거냐면 189페이지에 보면 케이스 1 쪽 왼쪽에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써 있어. 그게 이런 뜻인 거야. NaOH랑 H2SO4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30ml랑 그 다음에 20ml가 반응할 때가 중하점이야. 이 중하점이야. 그러면 니네가 여기서 농도비를 구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만약에 50ml랑 50ml를 넣었을 때는 과연 Na 플러스가 몇 개, OH 마이너스가 몇 개, H 플러스가 몇 개, SO4가 몇 개가 남냐, 이런 식인 거야. 한 번만 해주고 나머지 니네가 해. 봐봐. 먼저 이게 중하점이라면 얘네 두 개가 반응해서 H랑 OH가 같아야 돼. 근데 중하점의 부피가 3대2니까 농도는 일단 2대3이라고 써보는데 맞나 틀리나 봐보면 요거 곱하면 요렇게 하면 60인데 얘는 요렇게 하면 요거 120이야. 맞지가 않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4대3 이렇게 써야 맞지. 그래야지만 농도 부피 가수, 농도 부피 가수가 맞잖아. 그러면 50ml, 50ml일 때는 이온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얘의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200개,
얘가 200개가 있는 거지.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얘의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 덩어리는 150개가 있는 거야. 근데 H는 2개씩 있으니까 300개, 150개 이렇게 써야 돼요. 가수를 곱해서. 결론은 얘네 2개가 반응해서 지워지면 얘는 100개가 남죠. 그러니까 이럴 때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두 양이온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냐? 그러면 2대 1이 답인 거야. 무슨 말이겠어? 요건 지금 내가 왼쪽에 있는 걸 한 거고 너네가 할 일은 오른쪽 케이스 2 있지, 케이스 2. 알았죠? 그거 해보고 그 다음 페이지 봐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x 플러스 y 값, 농도비 뭐 이런 걸 구하는 게 있거든? 그거까지 한번 해봐. 이거 쉽진 않아. 요거 하고 그 다음 거까지 해봐. 한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쭉 해줄게.